고성과 막말이 이어지던 자유한국당 합동연설회가 오늘 하루는 비교적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당 안팎에서 여론이 나빠지자 나름 자제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보들의 발언에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태극기 세력이 오늘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제주 합동연설회는 큰 소란 없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되도록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난장판 전당대회라는 비난이 당내에서까지 쏟아지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 야유가 나올 때마다 박수 소리로서 그 야유를 덮어주십시오. 그러나 후보들의 주장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깊은 사죄 말씀을 올립니다. 베네수엘라에 마두로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문두로가 있습니다. 지도부는 김준교 후보를 감싸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을 탄핵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저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김진태 후보는 정부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경남 경제를 망친 주범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소득주도 성장 이번에 끝장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오세훈 후보는 당의 탄핵 논란을 이어갔습니다. 박 대통령은 돈 한 푼 안 먹었다 이런 말로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당대표 후보들은 TV 토론회 2차례와 서울 수도권, 강원 지역 연설에 한 차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지금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 춘천에서는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춘천 망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동시에 김 의원을 지키자면서 태극기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좀 연결을 하겠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촛불 집회에는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요? 네, 저녁 6시 30분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가 약 2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화면 오른쪽인데요. 이 경찰 통제선 너머로 촛불을 든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지난 2016년 겨울 대통령 탄핵 촛불 이후 2년여 만에 촛불 집회입니다. 해가 저물 무렵부터 모여들기 시작한 시민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김진태 추방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인증샷을 찍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주최 측에서 1,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참가한 인원은 400명 정도입니다. 이 5.18 망언으로 춘천 망신을 시켰다면서 김진태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이종명, 김순례 의원 제명과 이번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해체도 주장했습니다. 예, 반대편 집회도 열리고 있다면서요, 태극기 집회. 네, 태극기 집회는 지금 화면 왼쪽인데요. 이 길 건너편 쪽에서 이 촛불 집회보다 빠른 오후 5시쯤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집회가 마무리돼서 정리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춘천 지역 보수단체 6곳이 모인 춘천 애국시민연합이라는 곳이 주최했습니다. 춘천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200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김 의원은 문제가 된 공청회에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망언을 했느냐며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또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해라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 문재인 대통령 물러가라라는 등의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예, 양쪽이 충돌했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죠? 지금 분위기 보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네, 이 양측 집회 장소 사이에는 왕복 6차선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300여 명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나가는 시민들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언쟁과 말싸움 정도가 간간히 목격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승현 기자였습니다.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나경원의 전국 통일로 잡았습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뭐 이런 내용이 있나요? 여러 지역들을 망라한 얘기가 있어서 키워드를 저렇게 잡았는데요. 오늘 한국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최근 연설회에서 막말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자제하면서 조용히 치러졌는데 참석자들의 지역과의 연고가 있다라는 발언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경남, 울산, 강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요 부산에서 우리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산의 어머니입니다. 예. 부산에서 둘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부산의 어머니라고 주장한 건데요. 예. 첫째 아들을 어디서 낳았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월 목포를 방문했을 때는 당시 동작에서 태어난 충청의 딸 호남의 손녀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 원내 충청의 딸이라고 했다가 부산의 어머니라고 했기 때문에 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각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가족 관계로 묶이는 셈입니다. 예. 그럼 뭐 대개 정치인들이 이렇게 레토릭을 쓰는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를 굳이 먼저 얘기한 것은 각 후보들이 특히 내가 부산과 관련이 있다라는 언급을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요. 예. 몇 명을 좀 보면 먼저 직장 연고형이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에 나선 김진태 후보는 첫 직장이 부산지검이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역시 검사 출신인 정미경 최고위원 후보는 마지막 임기가 부산지검이었다라고 부산에 있는 당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예. 가족 연고형도 있었는데요. 김순례 최고위원 후보는 부산서 나고 자란 며느리를 얻었다. 아, 며느리가. 예, 며느리가 예. 부산 사람이다라고 강조했고요. 예, 예. 윤재욱 최고위원 후보는 아내가 부산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도 나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부산과 직접적인 본인 연고가 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윤영석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었고요. 조경태 의원은 부산이 지역구였습니다. 예. 하긴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이 땅이 참 좁구나. 예. 이 좁은 땅에서 한두 달이 걸치다 보면 다 연관이 되겠죠. 예. 저나 박성태 기자도 부산하고 따지면 또 여러 가지 연고가 있을 테고. 저는 중학교 수학여행을 부산으로 갔었습니다. 수학여행을 부산으로도 갑니까? 중학교 때는 예. 부산에 알았습니다. 갔었습니다.